아토피가 있나요? 염증입니다. 당뇨가 있나요? 염증입니다. 고동증이 있나요? 염증입니다. 암 환자분이신가요? 염증입니다. 치매가 있나요? 염증입니다. 아니 뭐 다 염증이래. 안녕하세요.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리틀 약사입니다. 최근에 염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염증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곪고, 진물나고, 피나고 이런 것들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은 조용히 찾아와 우리 몸을 죽이는 이 어마어마한 염증에 대해서 그 실체와 원인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염증은 원래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 부상이 생겼을 때 몸이 회복하기 위해 생기는 일종의 보호 반응입니다.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이 착한 염증인 거죠. 대표적으로 감기나 통증, 타박상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바이러스와 싸우는 염증이 아닌 몸속에서 암암리에 증가되는 염증이 있습니다. 이 염증은 겉으로도 드러나지 않고 증상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해 조용한 염증,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 만성염증, 나쁜 염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쁜 염증은 특정한 범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우리의 몸속 곳곳을 망가뜨립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 조용한 염증은 결국 암, 치매, 당뇨, 고혈압, 이 만성질환들을 만드는 거죠. 염증을 진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검사 항목은 있습니다. 바로 혈액을 통해 검사하는 ESR과 HSCRP라는 것입니다. ESR 검사는 혈액 내 적혈구가 가라앉는 속도를 측정하는 건데 몸속에 염증이 있으면 적혈구가 가라앉는 속도가 빠르겠죠. 하지만 ESR 검사는 염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는 없고 염증이 생겼구나 이 정도에 식별하는 정도로 활용이 됩니다. 또 하나 검사 HSCRP, 이 검사는 혈액검사지나 종합검진 항목에 가끔은 볼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감염이나 수술, 외상 등 조직 손상이 있을 때 이게 증가되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급성염증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2003년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이 HSCRP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발표도 합니다. 우리가 3 이상일 때 고위험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1 이하일 때 저위험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보다 이 HSCRP 지표가 훨씬 더 심혈관계 위험을 예측하는데 중요하다라고 하기도 했죠. 결국은 이 염증이 심혈관계 위험도를 높인다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HSCRP 역시도 만성염증보다는 급성염증을 체크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고 만성염증을 확실히 진단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확실하게 만성염증을 확인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할 길이 어렵다 보니까 치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생제와 진통제로 단기간에 조절할 수 있는 급성염증과는 달리 이 만성염증은 부작용 위험이 큰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같은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진단하기 어렵고 골치 아픈 만성염증, 이 만성염증의 실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 몸을 망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체내에 만성염증이 증가되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지 못한 식습관, 장누수, 불면, 스트레스, 환경독소, 알러지, 자가면역질환, 만성간염, 노화까지 아이고 힘들다. 이 만성염증의 실체들이 증가되면 우리 몸 곳곳에 이 질환을 유발하고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단기간 싸우고 회복해야 할 몸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걸고 아군이든 적군이든 상관없이 공격하게 만들고 결국 보호해줘야 할 내 조직을 파괴하면서 곳곳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만성염증은 당뇨, 비만, 장누수, 알러지, 아토피, 골다공증, 심장질환, 불면증, 우울증, 치매, 암까지 제가 랩 좀 했습니다. 네, 이 모든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전쟁에서 적을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듯이 저는 이제 여러분께 질환별로 만성염증의 실체들을 직접 보여드리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먼저 아셔야 할 용어들이 있습니다.
몸에는 염증을 촉진하거나 자극하는 이 다양한 신호인자, 효소가 있는데요. 이를 NF-카파비, 콕스, 록스, 인터루킨,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 친구들 비슷한 이름이나 모양이 나오면 아, 염증의 실체들 바로 이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질환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이 염증의 실체들로 인해 또 다른 질환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니 주목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당뇨입니다. 당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죠. 혈관 내에 당이 높아지고 남는 당들이 자꾸 주변 조직의 이 지질과 결합해서 당화산물, AGE라는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당화산물은 신경이나 시력, 신장 등의 당뇨 합병증을 유발하는 큰 원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당화산물이 많아지면 여기 보이는 이 염증 효소가 증가되기 시작하는데 이로 인해 혈관에 염증과 또 딱지가 생겨서 당뇨의 합병증을 더 불러오는 거죠. 두 번째, 비만입니다. 살이 증가된다는 것은 비만세포가 증가되는 것이죠. 이 비만세포에서 분비되는 신호인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본 것들, 이 모양들 다 비슷하죠. 즉, 비만세포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염증 신호들도 같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이 신호인자가 심장이나 혈관이나 면역 등에 영향을 끼쳐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비만을 각종 질환에 다 갖다 붙이시는지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세 번째, 스트레스도 몸의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가 장기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 항염증 인자인 코르티솔이라는 천연 스테로이드가 내 부신에서 나와서 이 면역과 염증에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만성화가 되면 부신 피로를 일으키고 이 코티솔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염증의 실체들이 그때부터는 막 증가되는 거죠. 네 번째로 장누수 증후군이 있을 때입니다. 일단 장누수가 생기게 되면 장에서 독소 물질이나 바이러스 등이 점막 내로 많이 들어오게 되고 면역 반응이 생기고 보시는 것처럼 염증 인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되게 되면 과민 염증 반응이 생기고 이로 인해 크론시나 궤양성 대장염 등의 자가 면역 질환의 확률도 증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알러지 아토피입니다. 알러지 아토피는 결국 어떤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을 이야기하죠. 이때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물질들이 바로 IL이라고 쓰는 인터루킨이라고 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입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이 장누수 같은 장이 좋지 못할 때 염증 반응과 면역 반응이 과민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더 격렬히 싸우고 더 지속적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알러지 아토피에 장 건강을 잘 챙겨야 하고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골다공증입니다. 활성산소나 염증의 신호가 증가하게 되면 뼈를 부셔주는 이 파골세포라는 것들이 증가하게 되고 뼈를 만들어주는 조골세포가 감소되어서 골다공증이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염증의 실체들이 골다공증의 주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염증의 실체는 장누수가 있어도 활성산소가 증가돼도 스트레스가 있어도 알러지 아토피가 있어도 증가되기 때문에 결국 골다공증은 단지 칼슘을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체내 염증 때문에 오는 거다. 일곱 번째, 고혈압 고지혈증 혈관계 질환입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결국 이 염증의 실체들을 증가시키고 간에서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혈전을 유발하는 또 피브리노겐이라는 것들을 증가시키게 돼서 장기간에 거치게 되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거 놀라셨나요?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만성염증의 이 실체들은 하물며 정신신경계에도 교란을 일으킵니다. 자, 바로 여덟 번째, 불면증 우울증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합성하는데요. 이것 한번 보시죠. 여기 프로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이라고 써있죠. 즉, 염증 신호인자가 증가되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합성하지 않고 흥분성 신경 물질을 합성하는 쪽으로 이 경로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 염증 신호인자가 증가되면서 짜증나고 잠도 안 오고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기까지 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 치매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병이죠. 이 치매도 최근 들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인 염증의 실체들도 문제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울증, 스트레스, 심혈관계 질환, 고지혈증 등도 모두 치매에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질환들 역시 만성염증의 실체가 증가되어 있는 질병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치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행복한 추억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평소에 만성염증을 잘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암입니다. 암은 염증성 대사질환이다 라는 책도 있는데요. 암의 증식이라든지 분화, 또 전이 같은 것들이 염증성 신호인자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 지표가 높은 사람일수록 모든 암의 발병과 사망과 위험도 높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도 염증 수치가 높은 유방암 환자도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사망 위험이 1.7배 높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아스피린이 대장암에 좋다는 연구가 나온 이유도 이 염증 유발 과정을 억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 타임즈에 염증은 침묵의 살인자다 라는 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암, 심장병,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비만, 천식, 알츠하이머 같은 이 만성 질환들은 결국은 염증을 다스리는 것이 키포인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이 염증 하는지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염증을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먹는 거, 스트레스, 장안경, 불면까지 노력해야 할 것들은 많이 있겠죠. 원래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또한 이렇게 완벽하게 노력하기는 또 정말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영양제의 힘을 빌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좀 더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위해서죠. 다음 시간에는 염증을 다스리기 위한 성분과 영양제 고르는 법, 영양제 조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